수많은 이야기가 모여드는 곳. 그 이야기들에 소리를 입혀 노래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중앙 밖에 난듯 세 번을 불러 소박한 우리네 인생과 닮아 있는 소리. 때로는 울고 때로는 웃는 이야기. 넓고 커서 광대라는 노래 광대. 왕기철 씨가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한 국악고등학교. 왕기철 씨의 일터입니다. 안녕. 자, 오늘은 춘향가 중에서 긴사랑가 만첩청산 그 대목 배울 거예요. 이제 막 소리꾼이 되는 길목에 선 학생들.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소리할 때는 선생님 입을 잘 봐야 돼. 우리의 전통을 지켜나갈 학생들. 이런 생각을 하면 스승으로서의 책임감이 더욱 무겁게 느껴집니다. 자, 여기서는 정말 호랭이의 그 표정이 나와야 돼. 여기 야 먹을 거 갖다 놓고 이가 빠져가지고 못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 화도 나지만 막 먹고는 싶은데 못 먹는지. 수혜는 선생님 표정이 웃어 죽겠는 기분에. 소리꾼에게 몸은 곧 악기이자 도구입니다. 그것을 잘 다루는 법을 알아야 좋은 소리꾼이 될 수 있죠. 됐어, 지금처럼 그래야 완벽해. 잘 따라와주는 학생들을 보면 공연을 할 때만큼 몰입하게 됩니다. 뭐 어떻게 찍었는데? 완전 귀여우시게 나왔어요. 맞아요. 그래? 러블리하게 나오셨어요. 너블리하게? 네. 아우, 러블리하게? 너무 고급스럽게. 학생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는 왕기철 씨. 또 이렇게 이제 막 소리를 시작한 아이들에게 수업만큼 중요한 것은 소통이죠. 이게 제일 잘 나와요. 여기 제일 잘 나왔는데 좀 내가 더 따뜻하게 안아줘야 우리 제자들이 1학년 우리 학생들이 학교가 더 재밌고 또 수업이 더 좋고 또 수업이 알차고 이러면서 더 이 관심과 이런 게 공부 더 열심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좀 우리 딸이 보면 좀 속상하겠는데 근데 아빠가 이래. 처음 강단에 선 것도 30여 년 전. 무대에 선 것만큼이나 학생들을 가르친 시간도 많았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이 길을 선택한 학생들을 볼 때면 감회가 새롭습니다. 언젠가 이 제자들의 목소리가 무대에서 울려 퍼질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찹니다. 딸 윤정 씨가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오랜만에 와서 자주 오세요? 보통 아버지랑 뭐 공연 연습이 있을 때나 그럴 때 네, 가끔 여기서 뵙곤 하죠. 윤정 씨는 아버지와 함께 소리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빠. 아유, 어서 와. 차 맥혔어? 저 오늘 비 오니까. 종종 함께 무대에 서기도 하는 부녀. 아버지는 윤정 씨의 선배이자 스승인데요. 그러니까 말이야. 초등학생이니까. 10년이 더 넘었어요. 10년이 뭐예요? 초등학교 때인데 99년도니까 17년 됐다. 네. 17년? 많이 됐어요. 17년. 어릴 때부터 소리에 재능을 보였다는 윤정 씨. 아버지! 와야. 딸이 나와 같은 고생길을 택한 것에 걱정이 되는 한편 대견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오른 첫 무대가 바로 심청전이었습니다. 그 딸이 이렇게 끌고 다니면 이렇게 눈 감고 뭐 아버지 와야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딸 이렇게 지팡이 잡고 가면서 동양 뭐 이렇게 동양 이렇게 달라고 바가지 옆에 끼고 그렇게 참 애띠면서 귀엽게 다녔던 우리 딸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 딸이 벌써 이렇게 성장했잖아요. 이제 시집가게 생겼어요. 그냥 그때는 뭐 떨리고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놀러 갔지 뭐 아빠 직장에 놀러 가는 거였지. 놀러 오는 기분이었지. 놀러 오는 기분으로 갔고
그냥 너는 노는지 몰라도 아빠는 너무 긴장됐어. 네가 실수한 거. 네, 맞아요. 그랬으니까. 왜 그러냐면 애기 심청이도 정말 주연이잖아. 그러니까는 첫 무대이고 아빠는 되게 긴장됐다. 그랬던 윤정 씨가 이제는 어엿한 소리꾼으로 자랐습니다. 가슴 졸이던 딸과의 첫 무대. 이제는 웃으며 종종 그때를 추억합니다. 무슨 말이야? 너무 높은 거 신고 왔어. 봐. 너무 높아가지고 썩었어. 아빠 키도 작은데. 이렇게 있어. 오랜만에 부녀가 의기투합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맞는 날이면 소리 한번 맞춰보지 않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17년 전에 오늘 부녀가 선택한 것은 심청전. 해봐. 바로 17년 전 딸과 함께 처음 무대에 올랐던 그 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녀에게 심청전의 의미는 남다르죠. 잠깐만. 그냥 바로 조금 이렇게 가서 바로 대사. 오케이? 오케이. 가자. 이제는 손발이 척척 맞는 아버지와 딸. 아버지, 야. 내일부터는 제가 혼자 나가비로 조석공양 하겠네다. 너 그거 무슨 말이냐? 내 아무리 곤공한들 무남 동료들을 내보내서 밥을 빈단 말이 될 말이냐? 오라 그런 말 마라. 아버지 듣조시오. 어리고 작았던 딸이 어느덧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한 심청이. 왕기철 씨에게 딸은 늘 그런 존재죠. 아가. 참 오랜만에. 진짜 이거는 너무 오랜만에 한 거예요. 요 대목은 한 적이 없어요 그 이후로. 한 적이 없지. 할 일이 없잖아. 애기 심청 역으로 했던 때니까 네. 할 일이 없지. 애기 심청이가 이제는 아니니까. 다 커서. 그때는 초등학교 4학년 때니까 너무 애릿하잖아요. 목소리도 아버지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아버지 이러는데 약간 징그럽네요. 이제 너무 커가지고. 우리 아빠가 또 많이 늙으셨네. 또 이런 생각도 들었다가 네 그러는 것 같아요. 요즘은 아버지가 무대에 올라가시면 제가 아버지가 틀릴까봐 그렇게 겁나고 자꾸 챙기게 되는데 지금은 굉장히 반대로 된 것 같아서 뭐 그러니까 눈을 끔적이지. 눈을 그러니까 이 끔적을. 부분을 나 정답. 딸 느낌대로 해봐. 아이씨, 정말. 아빠 생각, 네 생각대로 해. 알겠어요. 자. 눈을 끔적. 소리에 있어서만큼은 늘 아버지가 주도해 왔는데 이제는 윤정 씨도 통찰력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떴구나. 이렇게 하자는 이렇게. 거지? 이렇게 하자는 거지? 그래. 근데 이게 윤정아, 이러니까 뭔가 나는 그게 그 다시 덜한 맛이 그리고 그 뭔가 그냥 스테레오로 그냥 쫙 주고 싶은데 부족한. 그게 좀 약간 답답해. 나는 좀 답답해. 그래서 네 의견도 좋은데 많이 답답해 나는. 눈을 떠가는 과정인데 그 관객분들이 보셨을 때 눈을 끔적 이건 제 3자가 불러주는 노래인데 그거를 신봉사가 부른다면 조금 깨지지 않을까? 오히려 제가 눈 뜨지 않는 심황우가 노래를 불러주고 신봉사가 연기를 보여줌으로써 관객들의 이입을 도와줄 수 있는 점을 저는 조금 더 초점을 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이게 뭔가 좀 확 몰아쳐서 관객들한테 확 그 느낌을 줘서 확 떠야 막 박수 우려와 같은 박수가 쏟아질 것 같은 생각인데 좀 답답하긴 해. 정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가는 걸로. 일단은 네 것도 좋고 내 것도 좋은데 그래요. 일단 아빠 거로 가봐. 아빠 거로. 아빠 거로 알았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가 소리하고 너하고 소리 같이. 같이 하고 그러니까 눈을 끔적 의견을 굽히지 않는 아버지. 윤정 씨는 이럴 때면 아버지의 의견을 따릅니다. 번쩍 딱 떴구나. 제가 죽은 심청으로 환생인간데. 신봉사가 눈을 뜨고 막바지에 다다른 공연. 청이라고
청이라고. 아버지. 청아. 이제 신봉사가 눈 뜨는 대목으로 공연할 때마다 정말 내 아버지가 눈 뜨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너무 마음이 짠하다고 해야 되나? 네. 심청년 내용이 분여지간의 얘기잖아요. 정말 성장하는 우리 심청이 역할을 하는 우리 딸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이게 정말 너무 행복해요. 이 무대에 쓴다는 게. 학교에 가지 않는 날도 노래는 멈추지 않습니다. 매주 갖는 딸과의 수업 시간. 들어와. 야, 자 오늘 소리 한번 하게. 부녀지간을 내려놓고 사제지간이 됩니다. 이제는 익숙해질 만도 한데 윤정 씨는 아버지와의 수업이 늘 긴장되죠. 얼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고. 그래야 소리가 훨씬 부드럽고 좋아. 일시에 작은 것도 허투루 넘기는 법이 없는 왕기철 씨. 다정한 아버지의 모습은 엄한 스승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예, 을로 하지 말고 얼로. 아버지의 지적을 찬찬히 따라가는 윤정 씨. 그렇지, 그렇게 해야 돼. 아버지의 칭찬에 윤정 씨의 목소리에 힘이 실립니다. 이렇게 잘 돌려야 돼. 그런데 잘 돌아가야지 거기가. 그냥 그렇게 뭉개져 버리면 어떡해. 그걸 잘 돌려야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아버지의 날카로운 지적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너 얼마 만에 지금 이 소리 해보는 거야? 이 소리를 대학교 입시나 이쯤 해본 것 같은데. 그지? 네. 잘 못할 때는 저도 막 속상해서 화도 나고 조금은 좀 더 민감해요. 아빠로서. 근데 이게 사랑이지 뭐. 근데 어쩔 때는 서운해하죠. 제가 고등학교 이제 뭐 입시도 앞두고 있고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저보다 더 예민하신 거예요. 또 우리 딸이 못하면 안 되고 하니까 그래서 요만큼을 알려주시면 제가 요만큼밖에 못 따라가면 그게 너무 화가 나셨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가 보시다시피 눈이 진짜 크신데 눈을 막 부라리시면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어렸을 때 왜 아빠는 나한테만 이렇게 막 눈을 부라리면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혼내시지? 그때는 그냥 마냥 너무 속상하고 그냥 미웠거든요. 왜냐면 다른 제자들은 좀 부드럽게 하면서 좀 덜 혼내고 또 부드럽게 얘기하고 야 너희는 이거 이렇게 그랬을 때 딸한테는 너 그거밖에 못해? 이런 부분들이 아버지의 욕심, 스승보다는 아버지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서운한 감정을 딸은 저한테 잘 안 하더라고. 효녀딸이라. 왜 그 말하는데 이렇게 눈이 피곤해. 아버지 마음은 헤아리나. 아버지 마음일 거예요. 아버지 욕심이고. 근데 저도 이해를 하겠죠, 딸도. 어쨌든 너무 내가 진이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소리를 못 해줄 때도 있었어. 그럴 때가 아빠로서는 우리 윤정이한테 제일 미안하지. 표현은 다 안 해도 네가 아빠 눈치 보고 아빠 저 레슨 해주세요. 말을 못하는 것 같아서 그거를 또 아빠가 하니까 되게 미안해. 그래도 이렇게 잘하고 있잖아. 그럼 아빠가 피를 잘 줬으니까 괜찮아. 시간이 지난 지금은 서운했던 시간들도 미안한 마음도 둘의 사이를 더욱 돈독하게 해주었다는 걸 부녀는 압니다. 꾸나 되었구나. 됐어. 국악에 대한 다양한 변화를 모색하는 시간.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자 선택한 길이죠. 전통을 고수하면서 현대적인 것에 접목할 수 있어야 발전할 수 있다고 윤정 씨는 믿고 있습니다. 드디어 윤정 씨 조의 차례.
틈틈이 준비해온 발표이지만 언제나 긴장됩니다. 여러분 인절미가 시집 간대요. 콩고물과 걱정했던 시간이 무색하게 노래하는 학생들의 흥은 고취됩니다.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장가를 간다 내 입속으로 쏙. 다행히 반응이 좋습니다. 전래동요를 가지고 이제 전래동요의 이제 멜로디는 가지고 이제 리듬은 가지고 하고 또 패턴을 나눠가지고 그 안에 이제 패턴을 집어넣어서 조금 다채롭게 만드는 그런 수업이었어요. 네. 아버지도 제가 이제 예술생활 하면서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을 거라고 아버지도 생각을 당연히 하시니까 제가 속상한 일이나 이런 거는 잘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더 속상해 하실까 봐. 그래서 그냥 저 혼자 생각을 하고 조금 조언 받을 일이 있거나 하면은 많이 여쭤보고 하는데 이렇게 약간 뒤에 있는 이런 일들은 잘 말씀을 못 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속상했던 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콩쿠르를 나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처음 나가는 콩쿠르였어요. 근데 이제 저는 예고를 안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굴을 잘 모르는 상태였는데 이제 딱 소문이 이제 돌았던 거예요. 왕기철 선생님의 딸이 나온다. 당연히 걔가 올라가겠지. 이러면서 제가 바로 옆에 있는데 제 노래는 들어보지 않고 제 소리는 안 들어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딱 직면적으로 제가 딱 맞닥뜨린 상황이 처음이어서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상처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을 했던 게 내가 이거를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소리를 잘하고 내가 기가 막히게 해서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게 최선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몸을 혹사시키다 보니 건강에도 적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은 지도 10년째. 소리가 또 판소리가 격한 소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피곤하고 그리고 무리하면 이렇게 목에 염증이 오고 또 그게 심하면 결절도 오고 감사합니다. 또 목이 조금 조금 안 좋아서 아유 목을 많이 쓰시니까 아무래도 목이 좀 잠기고 그러시죠. 그러죠. 한동안 목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혹여 상태가 나빠지진 않았을까요? 나빠지지는 않는데 원장님이 저번에도 봐주셔서 많이 좋아졌는데 그간 몸을 소홀히 했다는 걸 왕기철 씨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아유 목이 좀 염증 좀 있으면서 가래도 조금 보이시네요. 예. 아무래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진단을 위한 내시경 검사. 10년 전 발병한 성대 결절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소리만을 위해 살아온 세월. 목을 쓸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그에게 사형 선고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좀 볼록하게 튀어나오니까는 목을 좀 많이 쓰신 거죠. 그래서 기침이 계속 잔기침이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나왔던가 다 봐요. 후두라고 보이니까 후두가 이제 부으니까 물 드시고. 다행히 심각한 상황은 피했습니다. 예.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아껴보겠습니다. 예. 네. 오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또 들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다시 돌아온 일상. 서울을 떠나온 지도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를 결정한 것도 몸이 아프고 난 이후의 일입니다. 아이고 뭐 그때는 하늘이 노랗지 청천벽력 같고 야 이거 정말 이제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니겠어. 그때 그 심정은 뭐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근데 다행스럽게 의사 선생님이 이거는 고칠 수 있는 생존율이 높은 암이다. 그러니까는 희망을 잃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먹거리도 신경 쓰고 이제 긍정적인 사고도 더 갖고 이렇게 심어놓으면 이제 조금 한 달 정도 있으면 이제 먹기 시작하는 거지.
몸도 이렇게 진작 돌보았다면 좋았을 텐데 모든 게 정성이야. 모든 게 정성이야. 쉼표를 찍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왕기철 씨는 이제야 배워갑니다.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 아니 왜 혼자 드시지 뭘? 특별한 일정이 있지 않다면 윤정 씨도 주말에 가족 모임은 빠지지 않습니다. 딸하고 먹으니까 좋은데? 봄에는 나물 먹는 게 진짜 최고고. 얼굴을 마주하고 보내는 시간. 부녀는 그간 나누지 못한 이야기를 꺼내봅니다. 아빠는 내가 남자친구 사귀는 걸 어떻게 생각해? 아니 사귈 수 있지. 사귀는데. 근데 이제 우리 윤정이가 네 할 일을 제대로 하면서 남자친구 생긴다면 그거는 뭐 좋은 친구만 된다면 아빠는 어떻게? 그분 없죠. 지금은 없지? 저번에 뭐 잠깐 사귀었다는 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약간 아빠 같이 약간 든든한 남자를 만나고 싶어. 아유, 그럼 네 아빠가 든든한 거야? 아 그럼. 진짜. 아빠 약간 고마워. 애교도 많고 약간 귀여운 스타일이잖아. 근데 나도 약간 그런 남자 만났으면 좋겠어. 예술의 길을 가면 어느 한편은 조금 소외할 수밖에 없어. 그건 이제 그런 거를 네 남자친구가 이해해줘야 되는 거지. 맞아. 아빠는 안 좋은 게 너무 바빠. 바쁘니까 약간 뭐랄까 엄마랑 아빠 보면서 너무 바쁜 남편 만나면 아 내가 되게 외롭겠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하거든 솔직히. 그러니까는 모든 거에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 같아. 하나를 쫓다 보면 예술의 길을 쫓다 보니까 엄마한테 너희들한테 조금 소홀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지. 근데 그런 거를 또 엄마가 이해해주고 너희들이 이해해주니까 아빠가 행복한 거지. 그 이해 못하고 그래봐. 그러면 이거 정말 아빠의 이 길을 가야지 저 길을 가야 돼. 아빠가 정말 혼란스럽지. 근데 네가 대회 나가서 상도 좀 더 탔으면 좋겠고 우리 윤정이가 그렇게 해서 탄탄하게 너의 실력을 자꾸 많은 분들한테 보여주어야 네가 예술가로서 인정을 받는 거지. 일단 아빠 딸로 살아간다는 게 사실 어떻게 말하면은 행복한 공포라고 뭐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잘해야 저는 솔직히 본전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도 국악인으로서 제 자존심이 있고 제 욕심이 있기 때문에 네, 저도 그거를 좀 채워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실력적인 부분으로서 남들한테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해서 네가 행복일 수도 있고 자신의 그늘이 딸을 힘들게 하지는 않을까. 또 더 딸의 고민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수도 있는 거지. 아무래도 보는 눈들도 너무 많고 아무래도 제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어차피 제가 감수해야 될 부분이니까 네, 나는 행복한데? 그래, 행복하니 너는? 오히려 아빠 딸 일로서 행복한 편이야? 행복한 게 맞죠. 그렇지. 그럼 얼마나 부러워하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딸이라고 해서 네가 거만하고 아유 내 아빠 이러는데 이런 딸이 아니었어. 날 고맙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인생을 잘 해줬으면 좋겠어. 잘할 수 있지? 땡큐. 잘 자라준 딸이 대견합니다. 목이 안 좋은 아버지를 위해 파인애플을 챙겨온 윤정 씨. 주기만 했던 딸인데 언젠가부터는 받는 것이 더 많습니다. 다정한 부녀지간이 때론 서운한 아내. 이럴 때 핀잔을 듣는 건 왕기철 씨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뱃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해도 사이좋은 부녀의 모습에 어머니도 흐뭇합니다. 해마다 넋건지기 굿이 열리는 군산을 찾았습니다. 언제나 윤정 씨 인생의 자양분이 되어주는 아버지. 오늘은 왕기철 씨가 큰 무대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문구가 또 마음에 들어서 부채 가지고 왔습니다. 광대천하. 예, 광대 어쨌든 소리 광대도 광대고. 넓을 광에 클 때.
그 말처럼 왕기철 씨는 무대를 사로잡을 것입니다. 매번 올라가는 무대지만 그에게는 모든 공연이 언제나 즐겁고 새롭죠. 죽은 자의 넋을 위로하는 굿이 막바지에 이르고 드디어 무대 위에 왕기철 씨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관객들과 함께 호흡해야 하는 공연. 한번 얼씨고 한번 얼십시다. 얼씨고 좋다. 하이 그나지. 그의 한마디에 금세 무대에 몰입하게 되는 관객들. 꽃이 피니. 관객들과 소통하지 않으면 죽은 소리가 된다는 것이 왕기철 씨의 공연 철학입니다.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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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마르다 아까운 청춘들이 다 늙는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왕기철 씨의 공연에는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한 명의 관객에게 이야기하듯 편안하게 이끌어가는 무대. 로또 샀어? 로또 산 분은 오늘 맞네. 저분은 20억 맞으면 나 5천만 원만 주시오. 좋아요. 다 같이 시리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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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렁. 그의 소리는 듣는 이에게 기쁨과 위안이 됩니다. 삶의 애환을 노래하며 흘러온 40년의 세월. 홀로 걸어온 그 길을 지금은 딸 윤정 씨와 함께 걷고 있습니다. 저의 좋은 흙 같은 분? 농사를 지을 때도 좋은 흙이 있어야 농작물들이 잘 자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좋은 흙이 돼주시고 저는 거기에 이렇게 잘 심어 있는 그런 농작물 같이 잘 크게 도와줄 수 있는 분 같아요, 저한테는. 네. 아버지로서 바람은 어떤 예술의 길을 어차피 들어서서 소리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그 분야에서 정말 너를 필요로 한 윤정이가 됐으면 좋겠다. 소리꾼이 됐으면 좋겠다. 예, 그게 제일 행복한 일이거든요. 춘향집을 건너 명창이라고 불리기보다 소리광대라고 불리고 싶다고 말하는 왕기철 씨. 앞으로의 인생은 더욱 아름다운 노래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내 좋은 풍경 경치도 참 좋다. 성계전 뜨뜨나 말소리 둥에 붙이고 번개같이 달려들어 한번 꼬리 헐 전쟁은 감산이 무너지고 두 번 꼬리 헐 우와 웅뚱한 밖에나 세 번을 골로 친 화영등 천